당장 라인 전체 전원 내리세요.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1초도 멈춘 적 없던 도쿄 외곽의 거대한 자동차 부품 공장. 그 심장 박동 같던 둔탁한 기계음이 일순간에 끊어지던 그날 새벽, 백발의 야마모토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일본 제1의 장인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원인은 무서운 지진도 자금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평소 그토록 얕잡아 보며 한국 기술 따위 필요 없다고 큰소리쳤던 한국의 배터리 공급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도망자가 오늘의 지배자가 되어 일본 전체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숨막히는 현실. 콧대 높던 일본 장인이 한국 땅을 밟고 두 눈으로 목격한 처절한 절망과 기적의 순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40년의 자부심이 그저 손바닥만한 네모난 부품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그것도 평생을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그저 우리 발끝이나 쫓아온다고 여겼던 나라의 손에 제 목줄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참담한 말입니다. 당장 프레스기 전원 다 내리세요. 라인 멈추라고요. 당장! 도쿄 외곽. 40년 동안 단 1초도 멈춘 적 없던 제 공장의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가 일순간에 멎어버립니다. 귀를 때리던 둔탁한 기계음이 사라진 자리에 칠흑 같은 정막이 내려앉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170명의 직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와 저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방금 전 원청인 도요타 본사 구매 본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숨 넘어가는 다급한 목소리가 제 세상 전체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심장인 배터리. 그 배터리 공급량의 70% 이상을 틀어주고 있는 한국이 갑자기 도요타를 향해 공급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엔진이 멈춘 도요타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고 원청이 멈추면 변속기 부품을 납품하던 저희 같은 하청 공장들은 그날로 즉사하는 끔찍한 구조인 겁니다. 숨을 들이쉬기조차 버거운 이 서늘한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저는 일본 제조업의 심장부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68살의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제 손끝은 아직도 까맣게 기름때가 배어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일본 특유의 다쿠미 정신. 그 끈질긴 장인 정신 하나로 오차율 0.01mm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부품을 깎아왔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을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 유행진한 낡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리 공장에 찾아와 수첩에 메모하기 바빴던 한국의 기술자들. 그들의 어설픈 모습을 곁눈질로 비웃으며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100년은 좋게 걸린다고 코웃음을 쳤던 오만한 사내였습니다. 심지어 불과 몇 년 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때렸을 때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감히 일본 대제국의 기술력에 도전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라며 한국은 이제 끝났다고 호탕하게 웃어젖혔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도 잔혹하게 늙은 제 목을 조여옵니다. 교도 위기 소식을 들은 은행 지점장인 오랜 친구는 저를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지하실로 끌고 가 핏기 없는 얼굴로 대출 회수 통보서를 내밉니다. 야마모토, 한국에서 배터리 안 오면 자네 공장은 고작 2주 안에 완전 부도야. 아니,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끝났다고. 그 떨리는 목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더욱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건 도쿄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제 자랑스러운 외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모르시겠어요? 제가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 배터리 공장 견학 가서 뭘 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졌어요. 손으로 기계나 닦는 그 낡아빠진 장인 정신으로는 오체 없는 한국의 무인화 AI 로봇에 절대 못 이긴다고요. 전 가라앉는 배에 타지 않을 겁니다. 그 공장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뚜루루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맙니다. 핏줄의 입에서 나온 선고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자랑스러웠던 제 가업이, 아버지와 제가 40년간 흘린 피담이 아들 눈에는 그저
침몰을 앞둔 낡은 난파선으로 보였던 겁니다. 기들거리며 공장 마당으로 걸어 나옵니다. 불안에 떠는 170명의 직원들, 그들의 아내와 젖먹이 자식들의 얼굴이 환영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여기서 자존심을 세운다고 쓰러지면 이 수백 명의 목숨줄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100년의 알량한 자존심, 낡아빠진 과거의 영광, 다 부질없는 허영일 뿐입니다. 저는 파르르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평생토록 가장 혐오했던 단어를 직접 검색합니다. 한국 배터리 수출 담당자 긴급 연락처. 살기 위해. 나만 바라보는 매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저는 오늘 밤 인천행 비행기에 제 늙은 몸을 싣습니다. 제가 평생 벌레 보듯 무시했던 바로 그 나라, 한국을 향해서 말입니다. 무릎이 다 닳아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잘난 한국인들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배터리를 구해야만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참을 수 없이 치욕스럽고 비참하지만 이것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오만에 빠져있던 늙은 일본 장인이 생애 처음으로 마주한 끔찍하고도 완벽한 형벌인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한국의 풍경은 제 기억 속 1980년대에 흙먼지 날리던 그 초라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눈이 부실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천안에 위치한 삼성 배터리 공장 정문 앞에 서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고 맙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통유리 건물.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압도적인 공장 부지의 위용에 숨이 턱 막혀옵니다. 제 공장 10개를 합쳐도 이 거대한 정문 하나보다 작을 거란 처참한 현실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갑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배터리 사업부를 총괄하는 윤상무라는 젊은 임원입니다.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당당한 미소와 여유가 번져 있습니다. 40년 전 낡은 양복을 입고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수첩에 기술 하나라도 적어가려 애쓰던 그 굶주렸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낡고 초라해진 건 벌벌 떨고 있는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묘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야마모토 사장님. 백문이 불여이견이니 저희가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죠. 윤상무의 묵직한 안내를 따라 겹겹의 철통 보안을 뚫고 들어간 지하의 스마트 팩토리. 거대한 방진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공장 내부에 사람의 그림자라곤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제 낡은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별천지입니다. 수술실보다 깨끗한 눈부신 하얀 공간 속에서 수천 개의 무인 AI 로봇 팔들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배터리셀을 척척 조립해내고 있습니다. 지치지도 땀을 흘리지도 불평하지도 않는 거대한 기계 군단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생산 속도에 핑,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일본의 다쿠미 정신. 훌륭하죠? 평생을 바친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0.01mm의 정밀도. 하지만 사장님, 저희 AI 로봇은 오차율 0.001mm입니다. 장인보다 무려 10배나 더 정밀하고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죠. 인간의 피로와 감정이라는 변수를 아예 지워버린 완벽한 통제.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은 이유입니다. 그의 담담하고도 뼈있는 설명이 제 심장을 예리하게 도려냅니다. 평생을 바쳐 깎아온 제 변속기 부품들이 100년을 이어온 가업의 그 콧대 높은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박물관에나 들어갈 구시대의 고물로 전락해버린 참담한 기분입니다. 스트레스에 속이 미친 듯이 울렁거립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절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윤상우가 저를 이끌고 간 곳은 두꺼운 방탄 유리로 사방이 밀폐된 지하의 극한 테스트실. 차가운 쇠 실험대 위에는 익숙한 파란색 로고의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와 선명한 태극마크가 연상되는 삼성의 배터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전기차 대형 사고 시 배터리에 날카로운 새 조각이 박히는 상황을 가정한 관통 테스트입니다.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무미건조한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거대한 기계팔이 어른 손가락보다 굵고 날카로운 강철못을
일본산 배터리에 가차없이 내리꽂습니다. 하는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커먼 독성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솟구치더니 이내 시뻘건 화염이 천장까지 무섭게 치솟아 오릅니다. 지옥불처럼 타들어가며 흉측하게 샘물이 녹아내리는 일본 배터리의 잔해를 보며 저는 반사적으로 방탄유리에서 뒷걸음질치며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백년 기술의 결정체라며 세계 최고라며 자만했던 일본의 오만함이 저 시뻘건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물건을 차에 싣고 다녔다니 등골이 서늘하게 오시작해집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한국의 제품입니다. 로봇팔이 징그러운 기계음을 내며 방향을 틀어 이번엔 한국산 전고체 배터리에 무자비하게 쇠못을 박아넣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움츠리며 귀를 꽉 틀어막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눈을 떠본 순간 저는 제 시력을 의심하고 맙니다.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캐한 연기도, 무시무시한 폭발음도, 시뻘건 불꽃도 없습니다. 그저 날카로운 쇠못이 배터리 정중앙에 흉측하게 깊숙이 박힌 채로 배터리는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평온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배터리에 연결된 작은 꼬마 전구에서는 눈이 부시도록 환한 불빛이 끄떡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덜컥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아직 실험실 장난감 수준이라며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웃었던 저희의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내부가 액체가 아닌 고체라 구멍이 나도 절대 불이 붙지 않죠. 끔찍한 사고가 나도 매 가족이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 저희는 벌써 그 기적을 대량 양산해 전 세계 명차들의 심장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철저히 현실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눈앞의 끔찍한 불길과 이 완벽한 침묵의 차이인 겁니다. 뒤통수를 거대한 쇠망치로 사정없이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일본 뉴스에서 매일같이 한국의 기술력은 남의 것을 훔친 조작이고 거품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한국은 일본이 입만 살아서 떠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토록 무서운 괴물을 조용히 완성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방탄유리에 땀으로 젖은 뜨거운 이마를 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탄식과 회한이 차오르지만 턱이 막혀 도저히 뱉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어 발버둥 쳤지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너무도 완벽하고 압도적인 대참패입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다쿠미 정신이니 장인의 손끝이니 하며 과거의 낡은 영광에 취해 썩어가고 있는 동안 한국은 피눈물을 삼키며 미래를 향해 목숨 걸고 질주했던 겁니다. 다리에 뼈가 빠진 듯 힘이 쫙 풀려 유리에 기댄 채 저는 그저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제 알량한 100년 자존심의 파편들만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이 거대하고 견고한 한국의 성벽 앞에서 나고야의 늙고 초라한 장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숨이 턱턱 막힐 듯한 절망과 공포가 제 앙상한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유리병 너머로 영롱하게 빛나는 전구를 멍하니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삼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019년 여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때 저는 도쿄 한복판에 붐비는 이자카야에서 동료 하청업체 사장들과 함께 밤이 늦도록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TV 속 일본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한국 경제는 이제 몇 달 버티지 못하고 한국할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쏟아냈죠. 저희 역시 원천 기술도 없는 조립국가가 감히 대일본 제국에게 고개를 쳐들었으니 이제 숨통이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라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줄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얄팍한 자존심에 취해 한국의 등에 비수를 꽂았을 때 한국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뼈저린 서름과 분노를 씹어삼키며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의 성벽을 피땀으로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의 것에 절대 기대지 않겠다며 이를 악물고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이뤄내고 어느새 한 발 더 나아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을 틀어진 절대 권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호기롭게 비웃으며 짓밟으려 했던 그 나라가 불과 5년 만에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제 목숨줄을 쥐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패배감과 부끄러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옵니다. 평생을 차가운 금속 기계와 씨름하며 훈장처럼 굳은 살이 박인 제 두 손을 내려다봅니다. 다쿠미 정신이라 부르며 목숨처럼 여겼던 이 손톱 밑에 까만 기름때가 오늘따라 왜 이리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오물의 흔적처럼 보이는 걸까요? 세상을 호령한다고 믿었던 일본 제조업의 현실은 그저 우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최고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늙고 병든 개구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윤상무의 안내를 받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곳은 공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거대한 VIP 회의실입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삼성의 배터리 생산단지가 한눈에 매려다 보입니다. 저 수많은 거대한 지붕 아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명차들의 심장이 될 배터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겠죠. 그 눈부신 풍경을 등지고선 윤상무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거인처럼 거대해 보입니다. 반면 저 바다 건너 도쿄 외곽에 싸늘하게 식어 멈춰 서 있는 제 초라한 공장에는 당장 다음 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갓 태어난 핏덩이들의 분유값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170명의 가정들이 애타게 제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갓 입사해 첫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어린 직원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를 권하며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는 윤상무의 단정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을 힘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알량한 일본인의 얄팍한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저와 평생을 쇳가루 마시며 동고동락한 그 착한 직원들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당장 매일 아침 길거리에 나앉아야만 합니다. 100년을 이어온 가업의 명예, 대일본 제국의 긍지,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도 시원찮을 알맹이 없는 허영심일 뿐입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저들이 살아야 제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 사람들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 빼놓은 폭신한 의자에 앉는 대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거운 걸음을 옮겨 윤상무의 바로 앞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두 다리를 꺾어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로 철푸덕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목구멍을 찢고 나오는 제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져 회의실 안을 울립니다. 68살. 평생을 꼿꼿하게 턱을 쳐들고 살아온 일본 최고의 늙은 장인이 자신보다 2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한국인 임원 발밑에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40년 전 제 공장 구석진 곳에서 눈치를 보며 낡은 수첩에 메모를 적어가던 한국 기술자들에게 제가 던졌던 멸시와 조롱의 비웃음. 5년 전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며 술잔을 부딪히며 기뻐했던 그 저열한 속내. 그 모든 오만방자한 업보가 고스란히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제 숨통을 사정없이 끊어놓는 참혹한 순간입니다. 이제 마음껏 나를 짓밟고 비웃겠지. 일본 제1의 장인이라며 콧대 높게 굴더니 꼴 좋다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며 조롱할 것이다. 저는 질끈 두 눈을 감아버립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치심에 주름진 뺨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리고 참지 못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한국의 배리석 바닥을 짙게 적십니다. 당장 윤상무의 입에서 그 대단하신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보시지 그래요. 라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비수가 날아와 심장에 꽂힐 것만 같아 온몸의 근육이 잔뜩 수축된 채 파르르 떨립니다. 제 알량한 오만이 불러온 이 참혹한 자업자득 앞에서 피눈물을 씹어 삼키며 저는 그저 한국이 내리칠 처절한 복수와 응징의 채찍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질근 감은 두 눈 위로 차가운 조롱이 쏟아질 거라 각오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제 어깨 위로 무언가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한칫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윤상무가 어느새 제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굽힌 채 저를 다정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예상했던 승리자의 거만한 비웃음도, 과거에 대한 날선 복수심도 없습니다. 그저 깊고 단정한 마음, 상대를 향한 묵직한 연민과 이해만이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기름때가 까맣게 밴 제 주름진 두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굳게 감싸줍니다. 야마모토 사장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차가운 바닥에서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집니다. 윤상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덜덜 떨리는 제 몸을 부축해 의자에 조심스레 앉혀줍니다. 제 더러운 작업복에서 묻어난 검은 쇳가루가 그의 최고급 정장 소매를 새까맣게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 옷깃을 꼼꼼히 여며주는 겁니다. 5년 전 일본이 저희의 숨통을 끊으려 했을 때 저희 국민들이 흘린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희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완성한 이유는 누군가를 짓밟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낡은 과거의 원한에 얽매여 상대를 맹목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그것이 숱한 위기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그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한마디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거대한 해일처럼 덮쳐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늙은 장인을 조롱하는 대신 오히려 품을 내어주고 손을 내미는 그 태산같이 넓은 품격. 기술의 격차 앞에 처참히 무너졌던 제 알량한 자존심은 이제 그들의 위대한 인간미와 정칭 앞에서 남김없이 녹아내리고 맙니다. 참으려 해도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립니다. 소리내어 엉엉 우는 68의 늙은 일본인 사장 앞에서 한국의 임원은 그저 묵묵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밀어놓아 줄 뿐입니다. 평생을 다쿠미 정신 운운하며 콧대를 세웠던 제 자신이 이토록 한없이 작고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기술력에 한 번,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대국의 거대한 품격에 두 번, 완벽하게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며칠 뒤 도쿄 외곽의 제 공장 마당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거대한 트레일러 수십 대가 꼬리를 물고 공장 마당으로 웅장하게 들어섭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들이 마침내 도착한 겁니다. 마당에 들어서 있던 170명의 직원들이 일제히